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6일 실전 투자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200선을 결국에는 뛰어넘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3900억 매수를 하면서 외인 매수세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자, 드디어 벽을 또 깨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확실하게 32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까지 대형주들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 관련주,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슬슬 꿈틀거리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움직임이 없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 지금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변곡점에 달했기 때문에 지지선 잘 디디고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LG전자도 마찬가지 21선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좀 시작했고요. 이런 대형주들이 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코스피가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이고요. 3포인트 올라서 0.3% 올랐고요. 코스닥도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폭 한번 주고 그 낙폭에 대한 전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뭐 바로 뚫어버릴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워낙 지금 바이오주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진단키트주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장과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기술주, 반도체 부족에 대한 기술 관련해서 그렇게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진짜 대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도 뭐 외국인 좀 팔았습니다만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 같고, 기관은 이제 3일 연속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0년물이 1.58%, 계속 이제 요 근처에서 머물고 있고요. 크게 이제 상승세 없이 바닥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승하는 데는 전혀 부담스러운 수치도 아니고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도 한번 크게 내렸다가 지금 또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6,300만원. 근데 결국에는 뭐 비트코인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조심하시고요. 원달러가 이제 환율이 또 바닥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원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특히 이제 한국 증시에는 좀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과 뭐 다우존스, 나스닥 100은 좀 내리고 있고 다우존스는 보합 정도인데요. 뭐 선물은 크게 막 다들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모든 글로벌 증시가 좋게 진행이 되면서 쉬어갈 땐 쉬어가면서 오를 땐 올라주는 그런 확실한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자, 올해 이제 5월 달에 공매도 재개가 되고, 공매도 재개는 사실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주가가 막 폭락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이 증시가 힘이 떨어지고 자금이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돈이 이제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는 그 날이 올 건데요. 그 날까지는 이제 이런 상승세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그런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적어도 이제 내년쯤에는 좀 주식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24,2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증시 상승에 비해서는 한국전력은 별로 상승이 없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갇혀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갇혀있긴 합니다만 주가가 어느 이상 하락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대로 멈춰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어질 때는 분명히 조만간 거래가 터지면서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시기와 마찬가지고요. 이게 잔잔할 때 한번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점은 이미 확인을 했고
그 이상으로 21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옆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덧 21선과 61선은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전력은 481선까지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장기 이평선이었거든요. 네, 바로 위로 좀 올라갈 것 같네요. 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기간 수급인데요. 기간 수급이 웬만큼 이제 계속 들어오지 않고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이제 특히 그 매도를 주로 하고 있고, 자, 기관이 매도하는 대신 그래도 최근에는 좀 외국인이 매수를 좀 들어오는 것 같죠. 3일 연속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좀 개선된다고 이제 얘기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과 한국전력, 뭐 한수원 이렇게 해서 좀 팀을 짜가지고 해외 수주 그런 원전까지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도 결국에는 저는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 제가 이제 여러 개를 좀 다루긴 하는데요.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힘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느리게 움직이는 만큼 단단하게 지금 가격대를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때와 같은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때 가격대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20주선과 120주선이 딱 모여있는 지점에서 저는 딱 뚫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수주 내에 한번 그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좀 여유롭게 길게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창을 잘 안 보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는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주식창 안 보시는 분들 있죠. 네, 이 주식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네, 안 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매일매일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좀 속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전력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니까 기간 이 매도세가 좀 멈추고 다시 기간이 매수로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저는 이제 계속 기다려 보시라는 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정보인증이고요. 7,360원. 조금씩 꿈틀꿈틀, 네, 장 후반에 계속 이렇게 밀어 올렸다가, 네, 또 하락 음봉 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은 뭔가 보이시죠? 차곡차곡 지금 티 안 나게 계속 이제 주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1선 위에서 어느덧 이제 2주 이상, 네, 거의 3주 정도 자리를 좀 잡았고요. 21선 태우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평선들이 딱 모인 지점에서 저는 위로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21선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분명히 다시 위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이때와 같은 흐름이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의 흐름을 차곡차곡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국정보인증은 일단 뭐 수급 자체는 크게 계속 들어오는 세력은 없고요. 지금은 보안주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필요한 분야고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 한국정보인증도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요때 한번 흐름이 깨지고 나서 한참 이제 좀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분명히 위로 올라갈 만한 힘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항공우주고요. 34,200원입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61선 이탈했을 때 저는 이제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좀 했고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죽인 채로 주가는 좀 힘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33,000원까지도 좀 생각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선이 데드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21선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주선까지만 좀 하락을 시키고, 네, 20주선 버티면서 추가로 좀 올라갔으면 하고요. 월봉상으로는 네, 약간 한국전력보다는 좀 앞서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는
마찬가지로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전투기 사업이라든지 우주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어야 되고, 네, 특히 우주 산업이 지금 올해 관심을 많이 받다가 지금 살짝 이제 뭔가 불이 꺼진 느낌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이 조정세가 끝나고 나면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주가 하락은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기금이 또 한국항공우주에서 이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이 한번 최근에 연일 매도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은 흐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SCI 평가 정보고요. 자, 이게 121선 따라서 또 뭔가 241선 태우다가 이제는 121선 태워서 내립니다. 참 차트를 희한하게 만들죠. 네, 21선, 121선, 241선, 61선 뭐 지금 다 이렇게 꼬여 있는데요. 잘 보시면 지금 계속 어떤 세력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2주째, 거의 뭐 3주째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없는 흐름인데요. 저는 분명히 SCI 평가 정보 조만간 슈팅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뭐 상한가 같은 그런 양봉을 뽑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뭔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SCI 평가 정보가 그동안 제가 좀 오래 봐왔긴 한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열심히 매수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인데, 뭐 사실 전체적인 금액을 비교를 하자면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이 이전 흐름과는 좀 달라진 느낌이다.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해도 저점 대비 지금 50%까지도 상승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N자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주목을 해보겠고요. 자, 두산도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이 내일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그렇죠. 네, 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21선 태우고 한참 이제 횡보를 하다가 바로 이제 슈팅이 나오니까 두산도 확실하게 올라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을 한번 받았을 때는 확실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을 계속 리뷰를 해왔던 거고요. 네, 4월 15일부터 이제 기간이 계속 들어오니까 두산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확실히 기간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라인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요 라인, 두 번째 라인만 남았습니다. 자, 5만 후반대에서 6만 원대까지 바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자, 내일쯤이면 이제 실적 발표가, 자, 두산중공업이 흑자 전환이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도 나오고, 두산인프라코어도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올 거고요. 두산밥켓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두산그룹이 내일 좀 다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주봉과 월봉도 두산이 다시 좋게 진행이 되었고, 드디어 20월봉선을 뚫기 직전입니다. 자, 투자자도 좋고 두산도 계속 상승 방향으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 모두 리뷰를 마쳤고요.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계속 이제 상승 준비를 하거나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61선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뷰를 하는 이유는 우주산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리뷰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받을 때까지는 계속 리뷰를 이어갈 거고요. 조정이 끝났을 때도 신호를 드리면서 매수를 같이 해보는 뭐 그런 상황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